냈군요. 예, 2.3%로 냈는데 1.5가 좀 낮았기 때문에 2.3이 그렇게 막 좋은 숫자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근데 뭐 회복을 하고 지금은 많이 밑에 있고 하반기에 조금 올라가고 내년 말 정도 되면 뭐 거의 평상시 수준, 뭐 단기적인 영향이 큰 없는 뭐 정상적인 수준을 갈 겁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 컨텐츠 많이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또 드려봅니다. 아유, 이거 경제를 전망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도 뉴스 시간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전망 기관들, 예를 들어 IMF다, OECD다, 혹은 글로벌 IB들, 뭐 고만삭스다, 모간스탠리다, 이런 데들 어떻게 이렇게 틀리기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잘 틀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경제 전망이 그렇게 어려운지.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도 여러 군데서 하죠. 아까 말씀드린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하고 또 글로벌 IB에서도 하고 우리의 민간 연구소에서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 중에 대표격이죠. 한국개발연구원.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초반에 생겨서 그 이후로도 우리 경제를 가장 열심히 진단하고 또 예측해서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도 도움을 주셔 오셨는데, 이 KDI에서 경제 전망실을 맡고 계시는 정규철 실장님, 박사님을 오늘 모셔서 하반기 우리 경제, 그리고 내년도 우리 경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잘 설명했습니까, KDI?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익숙해요, 사실 KDI.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하면서 연말 연초에 항상 KDI는 경제 전망을 이렇게 하고 또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KDI가 설립된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71년도고요. 그러니까 한 50년 조금 더 지난 그런 기관입니다. 뭐 그 당시에 그 우리가 뭐 경제개발 계획 예.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많은 그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5개년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네. 그죠? 요즘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는 정말 계획 경제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만큼 우리 경제가 좀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비해서. 자, 그럼 본격적인 경제 전망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거기에 전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KDI와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는 우리 경제 현 상황 진단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가 뭐 가장 안 좋은 시점으로 보고요. 네. 하반기에는 뭐 경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상반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것은 이제 뭐 반도체 경기가 뭐 지금 다 안 좋다고 이제 보고 계신데 여기서 뭐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수출 쪽에서도 뭐 안 좋지만 뭐 더 안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경제 동향 매월 발표하는 데서도 이제 뭐 경기 저점은 조금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기 저점을 지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뭐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뭐 그런 모습을 뭐 지금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조금은 그 부진했던 것들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로 3개월 전하고 동일하게 네. 유지를 하셨어요. 근데 1.5%라는 게 거의 이제 정부의 시각이나 한국은행 시각하고 비슷합니다. 정부가 1.4, 네. 그리고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1.4, 그리고 IMF도 1.4인데 KDI가 조금 높은 정도 수준인데, 네. 이렇게 전망하신다는 거는 사자성어로 축약을 하자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다. 그래서 상저하고가 유효하다. 이렇게들 헤드라인을 썼더군요, 언론에서.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상저하고라는 것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고라는 것이 하반기에 좋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반기에 비해서 좋다 뭐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요. 상반기에 성장률이 0.9%였다면 이제 하반기는 그거보다 높은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1.5%뭐 이렇게 있고요. 뭐 상저하고에 대한 뭐 논란도 사실 많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성장률로만 생각한다면 상반기가 0.9였으면 연간으로 1.0 이상이면 사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성장률이 그렇죠. 높게 된 뭐 네. 산술적으로 뭐 그런데 뭐 대부분의 전망 기관 많은 기관도 있습니다만 1.0 이상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이상으로는 그렇게만 돼도 상저하고라고는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상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뭐 이게 뭐 그냥 상반기 성장률, 하반기 성장률 뭐 이렇게만 본다면 네. 그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뭐 상자하고를 예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해석하는 게 좋을 거고요. 예. 근데 혹시나 하고라는 것을 뭐 상반기에 뭐 굉장히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상저하고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반기에는 경제가 하락하다가 예. 하반기에는 상승한다. 예, 글자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상반기에 비추어서 하반기에 성장률이라는 게 더 떨어지느냐 덜 떨어지느냐 혹은 반전하느냐를 크게 대별했을 때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보다는 조금은 회복, 네. 그죠? 이런 관점에서 상저하고인데 그러네요. 0.9% 마이너스인데 거의 대부분이 1.0 이상이니까 하반기에는 0.9보다는 좋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상저하고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아까 이 조금 그래도 회복세를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반도체를 드셨단 말이죠.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반도체 수출 물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 저희는 이제 그 주로 GDP와 관련돼서 보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뭐 가격까지 합쳐서 보면 좀 더 안 좋게 보실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가 그 이제 지금까지 관측한 걸로 봐서는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의 물량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 네.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여전히 불확실합니다만 적어도 최악의 시점은 지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뭐 물량 기준으로 보면 한 2, 3월 정도가 뭐 가장 안 좋았던 것 바닥이었다. 같고, 예. 그래서 뭐 지금도 안 좋지만 적어도 바닥은 좀 지나가는 모습. 그리고 뭐 경제가 이제 회복한다는 것이 이렇게 뭐 한 달 한 달 한 달 이렇게 뭐 갈 수도 있지만 아마 좀 울퉁불퉁하게 좀 안 좋았다 좋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추세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 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GDP니까죠, 그죠?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네. 경제의 성장과 퇴조를 구분하시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주로 이제 P와 Q, 그래서 이 프라이스가 그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게 이제 주가에도 상관계에서 훨씬 높을 테니까. 근데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는 프라닥이군요. 그러니까 네. 생산, 네. 그죠? 예. 생산에서 얼만큼 수출하냐 이런 건데 물량이죠. 네. 물량 기준으로는 완연히 바닥권 탈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가격도 중요하겠죠. 그게 뭐 이익이랑 결부되니까. 네. 근데 저희는 뭐 경기 이런 걸 볼 때는 주로 이제 물량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이렇게 좀 모니터링 하시죠? 뭐 지역별로는 뭐 그렇게 사실 많이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산업별로는 조금 보고 뭐 저희가 뭐 거시경제니까 이제 전체 성장률이 뭐 아무리 가장 중요하고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표를 해도 결국에는 성장률에만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은 조사 연구 활동을 하시는데 네. 자 반도체에 대한 아웃룩은 대충 물량 기준으로 이제 회복세가 완연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 성장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이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이제 소비잖아요. 네. 그래서 민간 소비가 어떤가 이게 뭐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수출 소비 이렇게 가는데 네. 소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비는 그 2, 4분기 속보치 기준으로는 뭐 저희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숫자가 사실 나온 것이고요. 네. 뭐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으니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민간 소비에 좀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네. 민간 소비가 뭐 경제를 막 이끌어간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코로나 시점에 민간 소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게 추세가 있으면 이제 뭐 성장률 추세가 있고 민간 소비가 뭐 비슷하게 갑니다 보통은. 근데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전히 그 소득보다 GDP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요 격차가 뭐 장기적으로는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물론 여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뭐 금리도 높고 네. 뭐 물가도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하는데 뭐 주로 지금 여전히 많이 부족한 부분은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네. 이런 쪽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빨리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된 요인은 아무래도 그 항공 산업에서 아직 충분히 공급을 못하는 저도 뭐 항공권을 예매하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뭐 그런 점들이 여전히 그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공급 사이드에서 병목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뭐 결국 항공기를 뭐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좀 부진한 것 같고, 근데 뭐 국내 소비라고 좀 생각하면 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중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2, 4분기에 뭐 막상 태워놓고 보니까 그렇게 빨리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네.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라는 발표가 있어서 네.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는 조금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전망할 때도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해소될 걸로 사실 생각은 좀 하고 있었어요. 그 뭐 정확한 시점은 저희가 알 수 없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는 뭐 안 소비는 좀 실망스러운 거군요. 지금 현재로만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품 수출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 상반기가 저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부분을 보면 자동차 수출이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어요. 네. 보통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시점에는 보통 내구재 소비를 많이 줄이는 그런 게 이제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보였고, 아무래도 그쪽도 이제 생산 차질이 좀 있었는데 부품 수급 차질이 그것이 뭐 굉장히 좀 일찍 끝날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는 뭐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뭐 이런 모습이 뭐 계속되기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이상. 네. 예. 어쨌든 반도체 부분은 이제 금액이 단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회복세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그 자동차 쪽 수출 그리고 조선 수출도 좋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물량이 늘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무역 수지는 기본적으로 2달 연속 흑자가 나왔어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 성장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무역 수지를 이제 뭐 보는 관점이 뭐 다양한데요. 네. 뭐 저희는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의 뭐 차이이기도 하지만 이게 좋아지는 게 뭐 수출이 많이 되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수입이 안 되면서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자체만으로는 좀 이게 긍정적인 뉴스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하기는 뭐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뭐 최근에 사실 무역 수지 올라온 게 그 수입이 좀 많이 줄면서 올라온 측면도 있어요. 그 특히 그 유가가 이제 작년에 높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내려오면서 그 부분은 이제 수입을 줄이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좀 영향을 미치고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반기에는 뭐 수출 중에서도 무역 수지는 이제 금액 기준이니까요. 수출 반도체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지면 뭐 수출하더라도 뭐 금액으로는 이제 별로 그 개선되기 힘든데 지금 뭐 반도체 가격이 조금은 그 떨어진 속도가 좀 많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도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수출과 수입 그 가격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속도의 완화라고 인식을 안 하고 회복의 지연이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건설 투자는 어땠습니까? 건설 투자는 그 저희가 원래는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년 한 10월 정도면 레고 사태라든지 부동산 관련 뭐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뭐 건설업체들 뭐 자체도 위험하고 뭐 착공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결국 건설 투자를 좀 어렵게 만들 걸로 이제 봤는데 예. 뭐 상반기에 또 생각보다는 또 많이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 작년 하반기에 안 됐던 부분이 좀 상반기에 좀 밀리면서 이제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뭐 부동산이 네. 부동산도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물론 이제 뭐 지역 간의 편차는 아직 여전히 예. 그 온도차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생각해 보면 6개월 전 어쩌면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전국의 전 지역의 부동산이 얼어붙었었잖아요. 예. 그런 데서는 많이 사실 탈피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이런 위험이 있었는데 그 위험은 좀 피해가면서 예. 그러면 아무래도 건설 경기도 조금 좀 나아질 수 있는 뭐 그렇지만 뭐 상반기가 좋고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건설도 이제 생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뭐 착공이 들어가야지 뭐 생산하는데 그동안 너무 착공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영향을 준다면 네. 뭐 내년에는 뭐 별로 안 되는 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출이라는 게 이렇게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는지 KDI에서는 수출 연간 증가율이 1.4%를 보셨네요. 네. 근데 경제 성장률은 1.5%를 보셨는데 정부랑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4란 말이에요. 수출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네. 이거는 3개월 전하고 똑같이 보신 거죠? 예, 뭐 똑같이 봤는데 그 약간 구성은 조금 다릅니다. 예. 그 상품 수출과 서비스 수출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가 좋아지면 상품 수출은 이제 나아지는. 그런데 상반기에 서비스 수출이 너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대표적인 서비스 수출은 뭐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그 서비스 수출하는 게 여행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 오면 그게 네. 서비스 수출로 잡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조금 깎고 대신 상품 수출은 뭐 상반기에 좋았던 실적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뭐 결국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연간으로 보면. 네. 1.4% 어쨌든 증가를 한다는 거죠. 네, 물량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물량으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우리 수출이라는 게 상품 수출 기준으로 네. 보면 10일 단위로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하세요. 보니까. 네. 근데 그런 나라도 없다고들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네. 그건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해서 네. 그건 마이너스인데 네. 성장률이라는 건 사실 물량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뭐 그 통관 기준으로는 발표하지 않는데 그 경상수지상에 그 거기서도 이제 수출이 있는데 거기 금액 기준인데 거기서는 저희가 마이너스 8.4로 마이너스 8.4. 예. 수입은 얼마로 좀 통계가 나와 있어요? 수입은 저희가 그 마이너스 8.0으로 봤습니다. 음. 그 상반기에 마이너스 9.5였는데 금액 기준으로 하반기에도 뭐 수입은 그렇군요. 별로 안 되는. 예.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출이 조금 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상품 수지라고 하는 수출 빼기 수입하면 그 네. 부분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네. 수출이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렇군요. KDI에서 물가도 전망을 하시나요? 물가도 전망하죠. 저희가 그 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런 연구를 해서 뭐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뭐 중요한 정책이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금융 정책 이렇게 그렇죠. 하면 통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죠. 뭐 그 밑바탕이 되는 게 이제 물가이기 때문에 저희 뭐 물가도 전망하고 통화 정책도 얘기하고 올해 그렇습니다. 우리 소비자 물가 전망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3.4에서 3.5로 이렇게 소폭 올렸습니다. 그 물가 안정 목표가 2%라고 하면 아직 좀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이고 올린 이유는 뭐 최근에 유가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네. 부분이 이제 반영됐고 네. 사실 이 물가 전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 정부 정책입니다. 뭐 전기료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뭐 유류세를 언제 그 환원할 것인지 뭐 네. 이런 걸 제가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뭐 저희 예상대로 간다면 뭐 3.5 정도 뭐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하반기 물가를 한 2.9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2.3이었는데 하반기 전체를 2.9라고 하면 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높은 물가를 좀 관측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름값이라는 게 저 전체 물가에 차지하고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7%뭐 정도 되는 걸로 뭐 석유로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쪽 부분이 워낙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뭐 좀 예측하기는 제일 어려운. 예, 제일 어렵고 뭐 영향도 또 많이 주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뭔가요? 주택에 관련된 건가요? 주택은 그 물가에는 이제 그 월세랑 전세가 있는데 뭐 그 전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전세 가격 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얼마인가 이던데 네. 실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24개월이거든요. 그렇죠. 24개월 평균을 하기 때문에 네.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전세 가격이. 월세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세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예, 이게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부여하지는 않는군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주로 뭐 농수산물, 뭐 석유류, 뭐 전기가스 뭐 이쪽들.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에너지와 그 식료품 제외 근원 물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워낙 변동성이 조금 큰 거고 제외하면 조금 더 변동성이 낮은 거고. 예. 근원 물가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근원 물가도 이제 연간으로 3.5%인데 지금 근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네.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가격이 뭐 석유 가격이 작년보다는 낮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근원 물가는 뭐 상당히 천천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2% 가기가 조금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그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는 바로 반영되는데 그렇죠. 근원 물가는 조금 시차를 두고 예.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는 좀 조정했는데 근원 네. 물가는 뭐 따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부동산도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네. 일부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전체 지표는 좀 부진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더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핵심 지역에서 이렇게 좀 네. 퍼져나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KDI의 그 시각은 어떠신지요? 뭐 저희가 뭐 부동산 시장 전망을 뭐 따로 하지는 않고요. 뭐 그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그 하여튼 과거를 좀 보면 부동산의 영향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지역이겠죠. 뭐 종목을 잡는 게 그런데 하여튼 그걸 제외하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금리가 좀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동안 네. 그다음에 이 대출 규제 근데 뭐 저희가 보기엔 대출 규제가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과거에. 근데 지금은 그 뭐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이제 대출 규제 중에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 조금 풀린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 반영되는 것 같고요. 뭐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혼자 이렇게 막 달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예. 사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대형 네. 그 건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뭐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또 중국 당국에서 긴장하고 우리 경제 관료들도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막 그러더군요. 네. 그 뭐 이건 사실 뭐 조금 논지에서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큰 경제잖아요. 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북락을 해가지고 막 그러면 지금 KDI나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전망하는 이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과감하게 수정이 되기도 하겠군요. 네, 뭐 워낙 그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중국이랑 저희가 또 자료를 보면 그 중국에서도 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예. 부동산 분야랑 한국 경제랑 상당히 그 연관성이 높은데 중국에서 뭐 큰 경제 위기가 난다면 뭐 이 지금의 전망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네. 건설 경기, 부동산 네. 경기와 한국 경제 경기와의 상관관계가 유독 좀 강하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뉴스를 부동산 안 좋다고 계속 드렸는데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좀 부동산 개발 업체들 좀 수습이 좀 빨리 되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금융시장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성장률에는 금융시장은 어떻게 공헌을 하나요? 그 뭐 저희가 뭐 금융시장 보기도 하는데 예. 뭐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게 교란이 되지 않으면 뭐 네. 성장률이랑은 이제 큰 뭐 상관이 없고요. 음. 그 금융시장인 게 물론 금리는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주로 그 한국은행에서 하는 뭐 금리 뭐 그런 건 상관이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그러니까 주로 실물 경제가 저희가 보는 관점은 주로 실물 경제 상황이 뭐 금융시장에 반영되는
또 금융시장은 뭐 현재 경기뿐만 아니라 약간 앞을 보고 네. 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좀 저희가 좀 정보를 많이 얻는 뭐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예, 뭐 금융시장이 크게 교란되지 않는 이상 뭐 그게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것은 뭐 크지 않다고 봅니다. 마침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이 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금통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동결이 확실시되는데 네, 동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끝났군요. 자 이게 계속해서 동결입니다. 미국은 뭐 9월 FOMC에서 뭐 올릴 가능성을 이렇게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만 연내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한미 간의 이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경기 1.4, 1.5를 예상하고 있는 경기를 감안하자면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네.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 전체 거시 경제 환경이나 또 성장률을 우리가 좀 유지하거나 올리기 위해서라면 금리 인하의 필요성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그 지금 금리 인하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보통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 뭐 금리를 내려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이제 통상적인 그런 네. 과정인데 지금 경기 순환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지금 우리가 왜 뭐 경기 둔화나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좀 네. 돌이켜 보면 이제 물가가 너무 높았고 중앙은행에서 이제 물가를 타겟하는 거죠.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둔화시키고 네. 경기가 둔화돼서 물가를 잡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경기 순환에서 경기 둔화는 중앙은행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물가를 잡기 위한. 네. 근데 이것을 그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둔화시키는데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미국도 뭐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미국 아마 페드의 조금 걱정은 생각보다 경기가 둔화되지 않는. 네. 그래서 혹시 물가가 좀 덜 잡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뭐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상 그 경기 둔화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한 이후에 네, 금리를 인하하지 네, 이게 물가가 여전히 그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국면에서 기름값 같은 게 순간적으로 오르면 다시 연동해서 전월 대비나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물가를 두고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 선회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특히나 이제 그 뭐 한두 해 전으로서 보면 이제 상당히 물가 높았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물가가 높은 거에 대한 그 위험을 좀 상당히 크게 볼 것 같아요. 뭐 조금 뭐 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좀 낮아지는 거는 뭐 오케이. 네. 근데 높아지면 이거는 그 중앙은행에 대한 뭐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래서 더 보수화되는 거 아닌가. 네. 본인이 뭐 이게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과오가 있어서 네. 아마도 시장이 전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종의 피봇이라고 할까요? 그 통화 정책의 선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더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아마 KDI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세계 경제로 좀 추구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IMF나 OECD는 세계 경제 전망을 내고 주요국의 국가 경제 전망을 따로 내는데 네. KDI는 세계 경제 전망을 하시나요? 뭐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IMF나 다른 기관들이 한 전망을 좀 보고 토대로 이제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예. 셈이고요. 지금 뭐 세계 경제도 사실 그 흐름 그 중국을 빼면 흐름 사실 비슷합니다. 네.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경기를 둔화시켜야 되고 예. 그것이 이제 지금의 상황이고 예. 아마 그것은 뭐 내년에도 좀 그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IMF에서 이제 올해랑 내년 성장률 3.0 또 똑같이 예. 했는데요. 3.0이라는 숫자는 이제 과거 기준을 보면 좀 낮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뭐 한 3점 초중반 뭐 이 정도는 이제 평소에 많이 했는데 뭐 그래서 뭐 내년에도 그렇게 뭐 좋아지긴 힘들다. 뭐 이 정도로 보입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지금 주요국 중에서는. 지금은 이제 미국이 지금은 이끌어가고 있고 네. 말씀드렸듯이 좀 중국이 좀 죽을 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생각들도 뭐 계속 뭐 자주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중국 리오프닝 하면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졌다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위험 요인들이 더 많이 생기고 예. 뭐 그런 중국이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다른 경제들이랑 그 상황이 네. 아무래도 뭐 내부에 뭐 축적된 누적된 문제가 있어서 좀 불거지는 예. 뭐 물가도 뭐 전혀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미국이 좀 버텨줘서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줘요. 네. 예,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에 대한 정책이 워낙 좀 특별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폐쇄하고 격리하고 하는 세월을 한 3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응축된 소비 또 응축된 해외 여행 네. 이런 거 오면은 야 우리도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기대 밖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네. 이런 것들도 우리 기대만큼은 완화적인 스탠스로의 전환이 네.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됐던 것도 올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3% 정도가 성장한다고 하는데 올해 박사님이 보시는 세계 경제도 상저하고입니까? 세계 경제 뭐 워낙에 다양한 국가들이 있어서 그런데 뭐 세계 경제도 상저하고인데 우리 경제만큼 상저하고는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랑 비교하면 한국이 상반기에 세계 경제보다 조금 더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보다는 뭐 세계 경제 뭐 옆으로 간다면 조금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반도체 같은 한국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랑 반도체랑 완전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방향은 비슷하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는 조금은 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와 중국이군요, 변수가.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 주체라는 게 이제 정부, 기업, 가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경제 전망이 이렇게 1%대 초중반으로 오면은 정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지죠. 네.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세워지고 또 수단을 발휘하게 되면 또 가계나 기업이 거기에 자극받아서 소비도 하고 설비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 정부의 경기에 대한 대응은 전보다는 좀 소극적이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추경도 지금 거의 가능성을 없애버린 상황이니까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변화할까요? 사실 통화 정책이랑 조금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경기가 뭐 당연히 안 좋은데 여기에서 정부가 혹시 또 경기 부양을 하면 네. 또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경계하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할 정도는 뭐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지금 세수가 뭐 경기가 안 좋으면 많이 세수도 줄죠. 줄고 뭐 부동산도 뭐 상반기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양도소득세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뭐 그런 거는 뭐 그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혹시 지출에 영향을 미칠까봐 네. 소비.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 정부의 지출. 정부가 이제 뭐 예산을 따면 지출과 세수가 있는데 딱 맞게 뭐 부족하면 국채를 얼마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수가 줄어들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에서 뭐 정부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수가 워낙 많이 뭐 50조 뭐 내외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뭐 딴 데서 끌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여지가 충분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지가 만약에 50조는 너무 큰 숫자라서 그게 부족해서 뭐 예정된 지출을 못 한다면 네. 그거는 이제 뭐 상당한 그렇군요.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경제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대비하고 또 돌파해야 될 뭐라고 할까 해저드라고 할까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를 거의 예외 없이 잊을만 하면 하나씩 이렇게 위험 인자들이 터지기도 해서 우리 경제에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러는데 한국 경제 혹은 글로벌 경제에 어쩌면 이렇게 솟아오를 수도 있는 위험 인자, 위험 요인 뭘로 보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눈에 너무 이제 크게 보이는 게 중국이거든요. 예. 예, 중국이 뭐 시장 경제하고는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관리가 잘 될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관리가 안 되면 그 충격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뭐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요. 뭐 저희가 이제 뭐 전망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계속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이제 조금 이제 버티기가 힘든 지금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버티고 있는데 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예. 체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세수 문제가 이 경기를 건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뭐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수 부족분을 하려면 사실 추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추경이 이제 지출을 늘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지출은 그대로 두고 이 세수 부분을 조정하는 그래서 국채를 더 발행하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세수가 너무 부족하다면 저는 뭐 지출 늘리지 않고 그냥 세수 부족분을 하는 정도는 네. 뭐 할 수도 있다고 뭐 보입니다. 추경이 꼭 필수적인 건 아니다. 이제 지출 확대를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세수 때문에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뭐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경제 전망도 어렵지만 경제를 운용해서 예, 성장률도 끌어내고 또 어떤 사회적인 자원의 배분도 공평하게 해주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 정부 그 지출 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 코로나 때 이게 정부분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뭐 GDP를 보면 한 민간이 한 80% 대개 정부가 한 20% 한국의 경우 그런데 코로나 때는 뭐 민간이 잘 많이 줄어들었죠. 한 75%, 정부가 25% 이렇게 예. 되고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이제 거의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상화가 되는 게 이제 수순일 것이고요.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조금은 줄어드는 게 어쩌면 우리가 정상화로 가는 예. 그것이 이제 결국에 민간이 조금 더 커지는 뭐 그런 상황이 그 조금 저는 자연스럽다고 또 보입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그 의존성, 네. 정부가 경제를 올릴 수도 있고 다운시킬 수도 뭐 다운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역할들은 민간으로 인해서 조금씩 대체되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뭐 정부가 뭐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그런 뭐 새로운 생각들 이런 건 다 뭐 민간에서 나오는 시장이죠. 그게. 시장에서 나오는 예. 것이니까요. 예. 올해 경제 전망 때문에 모셨어요. 1.5% 유지하신 거 왜 그러신지 또 각 분야별로 어떤 경제 전망의 아웃룩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공식적인 그 자료를 내지는 않았으니까 내년 경제 전망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 2.3%로 지금 사실 같이 뭐 주목은 많이 안 하셨는데 내긴 냈습니다. 같이 났군요. 예, 2.3%로 냈는데 그 2.3%라는 것의 이제 의미는 우리가 잠재 성장률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잠재 성장률이 뭐 관측할 수는 없지만 2% 어쩌면 2%보다 조금 낮은 뭐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2.3%라는 숫자 자체가 뭐 회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가 좀 낮았기 때문에 2.3이 뭐 그렇게 막 좋은 숫자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근데 뭐 회복을 하고 저희 생각에는 이게 뭐 경제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장기적인 추세가 있고 그러면 지금은 많이 밑에 있고 하반기에 조금 올라가고 내년 말 정도 되면 뭐 거의 평상시 수준 뭐 단기적인 영향이 큰 없는 그래서 뭐 내년에도 사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은 안 좋지만 조금 회복하고 연말 정도 되면 뭐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거예요. 성장률 관점에서 올해하고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제 1.5니까 뭐 안 좋죠. 예, 2%에 비하면. 네. 근데 그 지금 이 사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게 잠재 성장이 내려오는 것을 좀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불과 뭐 10년 전만 해도 3%를 달성하는가 못 하는가 이런 게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그 질문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2% 아마 10년 뒤에 가면 1% 달성하는가 이런 질문은 될 것 같고요. 그 투자은행에서 뭐 얼마 전에 낸 거 평균하면 내년도가 1.9 뭐 이 정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2년 연속 뭐 1%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1%대가 뭐 자연스러운 시기가 뭐 올 거라고 보이고요. 뭐 그런 걸 뭐 방지해야겠지만 예. 그 큰 흐름을 뭐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경기를 막 부양해 3%까지 부양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높이도 조금 조정하면 좋겠다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좀 변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정책 운용 부처에서도 네.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조절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올해보다는 좋군요. 네, 내년이. 그죠. 올 상반기가 가장 저점이고 예. 그 뒤로부터 아주 천천히 네. 이렇게 회복을 하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그걸 해줍니까? 만약에 그 경기 침체가 있었다. 네. 그럼 이제 한참 지나서 하잖아요. 예. 어디서 하고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 또 네. 언제쯤 하게 됩니까? 그게? 그 통계청에서 하고 있고요. 통계청에서 경기 동행 지수를 기준으로 네. 하고 아마 그걸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아마 잠정 시점을 하고 한참 뒤에 이제 확정을 하는 예. 한 2, 3년 정도는 더 지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뒤에 보면 그 올 2, 3월 이 정도를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동행 지수를 보더라도 2, 3월에 가장 뭐 2월 정도에 가장 1, 2월 같은 그렇군요. 저점이었고 예. 지금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시장도 1월 초가 제일 저점이었습니다. 경제 전망을 하실 때 그 실장님 입장에서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공유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세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지 못한 일들이 사실 뭐 상당히 뭐 많이 발생하고 네. 그런 것들이 주로 좋은 방향보다는 뭐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돌발 변수들. 돌발 변수들 뭐 과거로 돌아가면 뭐 세월호 이런 거 뭐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게 나타나면 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고 뭐 작년에도 뭐 이태원 참사 이런 건 뭐 예상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좀 민간 소비가 조금 더 움츠러들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좀 힘들죠. 네. 네. 올해는 뭐가 있었나요? 돌발 태풍이란다 저기. 장마 뭐 7월 장마? 예.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7월 달 뭐 아직 그 지표가 나온 건 아닌데요. 예. 아마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지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의 영향이 좀 있었죠 7월 달에. 예, 예. KDI가 세종시에 네. 있으시죠? 네. 예. 이 인터뷰를 위해서 세종시에서 또 이렇게 서울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 뭐 KDI가 경제를 운용하는 기관은 아니고 정부 부처도 아니니까 부탁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KDI의 경제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래로 말고 위로 해봐서 KDI가 내년 1분기 어간에 반성문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한국 경제를 너무 보수적으로 봤네요.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반성문이야 뭐 우리 국민들도 웰컴하는 반성문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반성문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 KDI의 정규철 경제 전망 실장님과 인터뷰에서 저는 그렇게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의 개선 그리고 하반기 우리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회복을 생각할 때 어쩌면 상반기에 우리가 가졌던 아유 올해 그냥 망해버렸네 올해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을 조금은 견조하게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제 전망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해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KDI의 경제 전망을 하시는 정규철 실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생각과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부정적으로,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기관의 애널리스트나 학자도 저희가 섭외를 좀 해서 한번 견주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이런저런 뷰를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계획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